이유립 선생을 친일파로 몰죠. 그게 뭐냐면 친일파, 빨갱이 이런 것들을 몰아버리면은 대중적인 인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환단고기를 저술한 사람이 친일파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하나하나 자세히 보면 5가지가 얘기가 있는데요. 조선 총독부 발행 월간지 조선에서 시를 투고하였는데 시의 내용이 일제시대의 태평성대를 노래한 내용이었다. 그냥 서정시입니다. 친일 유교단체 조선 유교에 활동했으며 그 안에서 기관지가 1월 15일 주필을 역임했고 산하단체인 신풍학원 설립했다. 이건 하나죠. 근데 친일 유교단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조선 유교를 자체를요. 거기 그 안에서 친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이유립 선생이 그런 활동을 했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을 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중일전쟁 이후에 친일 신문이 된 동아일보의 지국장을 역임했다. 이건 뭐냐면 동아일보 지국장을 하던 그 5개월 동안이 어떤 시기였는가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자,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간지 조선에 시를 투고했다. 자, 노천명이 사슴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배웠습니다. 노천명 시인이 사슴,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요. 뭐 친일 잡지에다가 했으니까 친일파거나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뭐냐면은 노천명의 님의 부르심을 받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도병, 님아 군복에 총을 메고 나라 위에 전장에 나감이 소원이러니 이 영광의 날 나도 사나이였다면 귀한 부르심을 입었을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친일파가 된 거예요. 친일파 명단에 올라간 겁니다. 사슴이란 시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립 선생의 시는 서정시예요. 그냥 자연경관을 다룬. 그러면 이런 게 친일파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병도 학도 출신의 대명을 받들고 특별 지원병으로서 제국의 군인이 될 수 있는 광양의 길이 열렸다. 뭐 이런 정도는 얘기해야 이건 친일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친일 유교단체인 조선유교회에서 활동했다라고 하는데 조선유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선생의 일대 도약기를 꼽는다면 양조연 선생의 책에 의하면은 1930년 초반기에 청년기에 입경하여 입회한 안순환이 세운 명교학원 시절일 것이다. 많은 서책을 섭렵하고 운초, 벽산, 단재의 사관을 기초로 한 경향의 각지의 학자들을 여기서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폭넓게 교류하여 민족주의 사관 정립과 바른 국사 찾기에 자신감을 얻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다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 만난 분이 그 조선 유교회에서 교재 그런 거를 만드신 분이 해창 송기식 선생입니다. 해창 송기식 선생은 독립유공자예요. 독립유공자입니다. 3.1운동 때 만세운동을 해가지고 2년형을 받았던 애국지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와서는 인재양육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봉양서숙을 운영하고 유교의 폐해를 지적하는 유교유신론, 우리가 불교유신론 하면 누가 있잖아요. 유교유신론 하면은 해창 송기식 선생입니다. 그래서 1933년 조선 유교회의 명교학원에 보면 동그라미 친 부분이 해창 송기식 선생이고요. 그리고 이 안에 이유립 선생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조선 유교회 명교학원의 제1기 수료생 녹동서원 앞에서 찍은 겁니다. 자,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이 진행하는 역사 인물선약 학술대회에서 혁신유림으로 독립운동에 나선 해창 송기익 선생의 학문과 사상이 집중 조명됐습니다. 올해 2번째로 열린 학술회의에선 해창 송기익 선생의 학문 성향과 교육활동, 독립운동 등 선생의 사상과 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진행됐는데요. 해창 송기익 선생은 능동적인 자세로 세계와 미래의 변화를 직시하며 실천에 평생을 바친 혁신유림이자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작년에 했었던 학술대회입니다. 안동에서 했었던 학술대회거든요. 자, 이런 분이라는 거죠. 해창 송기식 선생. 이분이 특히 동문수학 했었던 분이 석주 이상용 선생입니다. 20살 차이가 나지만 서로 친구와 같은 사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석주 유고에 보면 송치공에 답한다. 이게 송기식 선생이에요. 10년 이상을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1914년에 이런 편지를 씁니다. 송치공에게 드리다. 마음이 울적할 때마다 자네 생각을 하네. 라고 하죠. 뜻밖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자네가 나에게 큰 은혜를 주었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사람이 가는 편에 몇 자 적어 보내긴 하지만 이 사람이 돌아올 때 함께 올 수는 없는가. 고대하고 고대하네. 남은 이야기는 두 사람의 입에 맡기겠네. 1913년에 이 편지를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송기식 선생이 안동을 버리고 떠나가죠. 그래서 만나러 갑니다. 쭉 올라가다가 보면 어떤 사람의 부고를 듣고 하면서 평양을 지나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그런 어떤 과정인데요. 그럴 정도로 뭐냐면은 송기식 선생은 석주 이상용 선생과 그러한 어떤 동문수학 하던 사이였다. 독립운동이 치열하지만 그 서신은 뭐냐면 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서로서로. 유학의 이기, 이원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 면을 봤을 때 우리가 유학자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송기식 선생이 이유립 선생과 주고받은 서신들이 있습니다.
답 이유립이라고 써있죠. 이유립. 계속해서 그 이유립 선생과 주고받는 서신이 15년 이상 지속이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송기식 선생이 이유립 선생과 이렇게 주고받는 사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부터 조선 유교의 시절부터 해서 맺어진 그런 인연으로 해가지고 결국 송기식 선생이 1949년에 돌아가실 때 그 만가도 이유립 선생이 지어주게 되고 친척이었던 이석영 선생도 같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송기식 선생의 그 글 중에서 북부여사 통론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 북부여사 통론이라는 글을 아직 그 내용을 전체를 다 보진 못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뭐냐면 단군 조선에서 북부여로 간다. 북부에서 고구려로 가고 고구려에서 발해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유학자의 인식에선 나올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데서 검색되는 유학자들이 전혀 없습니다. 이분만이 이 북부여사에 관한 통론을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송기식 선생은 그래서 단학회 회장과 명예회장 고문 명단을 예전에 이제 단학회 독립운동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보면은 5대 이영담 선생이 이제 해방 이후에 이렇게 맡게 되는데 그때 명예회장을 송기식 선생이 맡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구가 딱딱 맞는 거예요. 이런 걸 지어냈느냐? 단학회장을 지어내고 명예회장, 고문, 간사 이런 것을 지어냈느냐? 이거 자체를 전체적으로 전부 다 검색을 해보면 그러면 이거는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바로 송기식 선생이라는 분이 또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걸 봤을 때 조선 유교회라고 하는 것만으로 거기다 친일이라는 걸 붙일 수 없다. 자꾸 이걸 붙이니까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상한 감정이 듭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1월 15일에 주필을 했다. 그때 잡지를 내려면 앞쪽에 뭐 일본 뭐 쓰는 거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 보면은 그럼 1월 15일에 어떤 내용이 들어갔는가 하는 거죠. 1월 15일에 무슨 내용이 들어갑니까? 동방문화의 발상지, 환족, 환인과 환웅과 단군의 나라 건국, 대황제라는 표현까지 당당하게 거침없이 했다라는 거죠. 그런 것이 바로 1월 15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친일 기관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이 1월 15에 이립 선생이 쓴 글이 있습니다. 청년 재현에 격하게 고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조선 유교의 새 깃발은 진단의 하늘 아래 엄연하게 날리고 있다. 조선 유교의 새 깃발이 진단의 하늘에 날리고 있다는 거예요. 일제의 하늘에 날립니까? 그런 글이 아니잖아요. 그 깃발 아래 세례를 받은 청년 동지여 저돌적인 용기를 가져라. 그것을 버리지 않았는가라고 하면서 굉장히 격한 그런 함께 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중일전쟁 이후에 친일신문이 된 동아일보의 지국장을 역임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지국장, 삭주 지역의 지국장을 역임하는 그 때가 언제냐를 봐야 됩니다. 민족주의자로 이름 넣었던 백관수가 취임을 했을 때죠. 그리고 불과 4개월 만인 5월 1일에 떠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동아일보가 친일적 색채가 농후해질 때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4개월 남짓 하다가 사표를 던진 시점을 보면은 이런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일로 몰아가려고 해도 친일적인 흔적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유립 선생은 원래가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래서 이유립 선생이 돌아가실 때 조선일보에 이렇게 났죠. 독립운동가 이유립 선생이 별세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삭주군 출신의 천마산대에 활동을 하게 됐다. 13세에 배달우수 조선 독립단 조직에 참가 단장이 되고 그리고 천마산대 소년통신원으로서 전봉천과 함께 통신 연락을 돕고 그리고 신간회를 삭주 지역의 신간회를 만들려고 했다. 1927년 이유립 선생이 신간의 삭주 지부 발기에 참여해서 최석홍, 김처원과 함께 삭주 지역을 발기했다라고 하는데 삭주 발주 안 했다라고 하잖아요. 거기서는. 근데 김처원도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같이 했던 최석홍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관서 농민운동자 협회에서 농민운동을 하던 분이에요. 근데 이 신간에는 노동운동, 농민운동에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농민의 숫자가 가장 많아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보면 이 신간의 활동을 하려고 했다가 좌절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31년에 364를 창립했다는 건 동아일보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동아일보를 우리가 이립 선생이 다시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한번 나갔던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364를 창립했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모든 증언이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모든 증언이 다 맞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64 단체 조직에 대한 이립 선생의 주장이 사실인데 이것은 뭐냐면 일제 전반에 대한 그런 증언 자체가 사실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1930년 24살의 청년이었던 이유립은 3.6.7월호에 광개토, 성능, 비문, 징실고 등의 기사로 인해서 폐간당하고 맙니다. 폐간당하고 마거든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광개토 비문 징실에 일본 열도를 정벌하는 게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써있냐면 외적이 드디어 나라를 들어서 항복을 했다. 그리고 죽은 자가 10중 8구다. 모두 신하가 돼서 복종했다. 이게 폐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독립운동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립은 다나케를 설정에다 조작했다. 다나케 독립운동을 보시면 되는데요. 장신 교수가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것을 개연수 날쪽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 거죠. 다나케 전신으로 다나케를 설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문영도 그걸 따라서 이제 기사를 쓰고 했었는데, 오봉록 지사 한 사람만 보더라도 이 독립운동가가 sak주 군지에다가 이 60여 명의 그 증언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최시영 선생이 다나케 3대 회장이다. 그리고 최시찬 동생인데 재정보조에 주력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분명히 나오잖아요. 이거 이제 검색해서 보면은 확실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천마산대 최시영 장군이 3대 회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1대, 2대 회장이 있다라는 거 하는 겁니다. 그거는 뭐 추정해 봤을 때 다 해학이기 선생과 개연 선생님을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시찬이 다나케를 독립했다. 3대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1대, 2대가 있었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나케가 있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있었어요. 근데 다나케의 간부들, 그 중앙 간부들, 지방 간부들이 있었던 그 명단 100여 명의 그 간부들을 보면은 확실히 있었고 이건 존재했다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황이 누군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문영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황이 누굽니까? 이태집 선생의 아들이고 이관지 선생의 아들이 이유립 선생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촌 형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사촌 동생인 줄 알았습니다. 알아가는 거죠. 사촌 형입니다. 그래서 90년이 되어서야, 이유립 선생 돌아가시고 나서야 독립유공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황 선생이 독립신문에도 보면 다나케 출신 명단과 함께 이황 선생이 나와 있죠. 이유립 선생 집안이 독립운동가 가문이었다. 이관지 선생, 이유립 선생, 이태집, 그리고 이분하고 뭐 이석영 선생 모두 독립운동가 가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